양시장은 모두 현재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슈인 전략으로 이어가서 오늘장 핵심 이슈들을 파악해보도록 하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인 전략 이 시간은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이슈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환율 전쟁 등 대내외 금융시장 흐름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부터 돌아보도록 할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으로 연 2.75%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 배경과 함께 앞으로 만약에 인하가 있다면 언제쯤 인하가 단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금통위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 유지를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금통위 회의 이후에 이번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이번 금통위 결문에 보면은 국내 경기가 여전히 회복 기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다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 기조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겠지만은 적어도 한 3, 4월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2월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해서 거의 한 3, 40%는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3,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월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2월에 비해서 조금씩 약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 2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통위의 금리 기조는 동결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기준금리는 2.75%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내 일단은 동결 쪽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행 BOJ의 회의 결과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서 동결이 됐고요. 이와 함께 자산 매입 규모도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합니까? 예, 일단 BOJ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목표치를 상향했다는 큰 선물을 줬고요. 이미 양적 완화를 54조 원까지 늘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시라카와 총재가 조기 사임하고 다음에 이제 차기 총재가 3월부터 이제 BOJ 통화 회의를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일본의 4분기 GDP가 마이너스 0.4%의 전기비 연율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0.5%보다는 큰 폭으로 좀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부양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엔화의 흐름을 더 이상 이제 높게 이제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BOJ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미 카드는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BOJ가 시장을 부양할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중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화가 당분간은 좀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수준은 전반적으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 90엔 정도를 이제 절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90엔에서 100엔 정도 수준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 수준이 아니라 연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3엔을 넘어서는 수준은 상당히 좀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아마 90엔 내외로 이제 낮아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90에서 100엔 사이가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레인지는 한 100엔 사이, 90엔에서 100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과연 환율 전쟁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전망과 향후 하늘 흐름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열릴 G20 재무장관 회담 역시 시장에서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G7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환율과 관련돼서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지금 그 외환시장, 금융시장 내에서 이제 외환시장의 가장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이제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시장 변동성에는 그 엔화의 약세가 초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이 중심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유럽 쪽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도 약세를 용인해서 일본처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환율 전쟁에 대한 논란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이제 G7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엔화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G20 이제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환율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엔화와 유럽의 유로화에 대한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만약에 G7에서 나왔던 얘기가 엔화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G20 회담에서는 아마 엔화에 대해서 직접적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는 아마 명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 엔화에 대한 용인이 글로벌 공조에 대한 용인이 아마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엔화의 이제 가파른 약세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다른 통화들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글로벌 기축 통화를 보면요. 유로화가 가장 강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와 그리고 엔화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로화, 달러와 엔화의 순은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이전의 기축 통화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모멘텀은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금융시장의 통화 흐름도 2008년 리만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유럽과 일본의 경기 모멘텀은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 약세가 달러화에 비해서 약세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G20 회담에서 환율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환율 얘기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그 유로화의 강세도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의 약세는 더 약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경기 모멘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는 아시아 통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올 이제 얘기들은 아시아 통화와 달러화 그리고 유로와 엔화 순으로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아시아 통화의 강세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아시아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외에 다음 주에는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주식시장에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돌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체크해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셔야죠. 세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벤트 데이를 맞은 우리 증시는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벤트가 모멘텀이 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전망과 전략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슈가 나온 이후에도 그랬고요. 국내 증시가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를 맞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현재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확인 이후의 증시 흐름은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시장 전망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일단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그리고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외환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화 강세 부분이나 아니면 엔화의 초약세 부분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 쪽의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도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20 회담 이후에 외환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통화 흐름은 아시아 통화 강세 그리고 달러와 유로와 엔화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인 자금도 다시 아시아 쪽으로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외환시장의 안정성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은 조금씩 더 이제 상승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그 경기에 좀 민감한 주식들을 좀 담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2월 이제 하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 안정과 글로벌 경기 모멘텀 그리고 대표주 미국 경기 모멘텀 등이 살아나면서 IT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도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부품하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고 사이클도 거의 그 마무리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 증가와 출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리스타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부품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내수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자금 흐름 자체가 경기 시장 자체가 여기서 큰 폭으로 이제 아웃퍼폼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글로벌 그 불확실성 요인들은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순환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재고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기에 좀 같이 회복 기조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전기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업종이 좀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순환매가 돌아간다면은 위험 시그널이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내수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낮은 수익률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차례 또 사이클이 전기전자와 함께 자동차 업종 쪽으로 돌아올 순서가 됐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엔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